네, 코스피 지수가 3,200선을 터치한 이후 오늘 살짝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워낙에 달렸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리신 투자자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이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할까요? 네포트 어느 때보다 잘 구상을 해봐야겠죠. 오늘 네포트 안에 어떤 종목을 넣고 어떤 종목을 뺄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플러스 오늘은요. 이민섭 DB증권 알파플러스 클럽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이 바라보시는 섹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섹터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집중에 전력기기를 넣으셨고 회피 섹터에는 정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전력기기가 사실 크게 상승했던 시기도 있지만 꾸준하게 계속해서 우상향을 좀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역시나 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은데 오늘 전력기기를 집중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계속 운용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심을 봤을 때는 2분기 실적 시즌을 좀 중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들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꾸리다 보니까 전력기기가 아무래도 이제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섹터여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I가 이제 급성장을 하면서 수요도 물론이고 공급도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를 하나 만들 때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5기가와트 이상의 이제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제자로 보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도 한 250억 달러를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다 이렇게 하면서 전력기기 관련된 부분들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는 말씀을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전력기기들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2분기 프리뷰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계속해서 추정치 이익을 상향을 하면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100만 원 이상을 가는 황제주도 등극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효성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미 너무 잘 가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미 잘 가긴 했지만은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 계속해서 좀 추정이익이 상향이 되면서 좀 더 높은 목표가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달리는 말이라고 표현을 하죠. 전력기기 관련주 워낙 주가가 셌는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실적에 좀 집중을 하신 것 같습니다. 회피 섹터로 정책 가지고 오셨는데 정책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생각이 납니다. 상법 개정안 속에 뭐 금융이라든지 증권주도 최근에 달갔고 오늘 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관련주들이 시세를 내줬는데 정책을 회피하라고 가지고 오신 이유가 아무래도 변동성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로 또 갈 때는 그만큼 잘 가잖아요. 아무래도 많이 올랐으면은 조정의 폭도 좀 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어제 관련돼서는 이제 개정안들이 이제 국무회의에 의결이 됐죠. 그러면서 오히려 새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에 있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기초 체력을 늘려줄 수는 있겠으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갑자기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화하고 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3,000에서 4,500까지 갈 수 있는 체력이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조정 시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히려 이제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참에 좀 차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들 또 생각을 한번 해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에서 회피 섹터로 좀 지정을 해봤습니다. 지주사랑 증권주 오늘 좀 차익 매물과 함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끊어가자 이런 전략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포트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도 따져봐야겠죠. 자, 오늘 가지고 오신 비중은요. 일단 주식이 90%입니다. 현금이 10%로 좀 보수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오셨고 40%가 앞서 말씀해 주신 전력기기, 35%가 화장품이랑 피부 미용인데 전력기기 지금 실적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오늘은 뭐 시진핑 방안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화장품주도 들어볼게요.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도 전력기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어제 발표됐었던 6월 이제 확정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를 볼 때 아무래도 이제 나오는 부분들에는 APR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파마리서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출 데이터가 계속해서 좀 잘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2분기에 있어서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목표 주가 상향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변동성이 좀 높아지는 이러한 순환매 장에서는 꼭 챙기고 가야 될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품 안에서도 사실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대형주 쪽을 보시는지 중소형주 아니면 ODM, OEM 이쪽을 보시고 있는 겁니까? 포트폴리오를 네. 담을 때는 네. 아무래도 한 3-4종목 정도를 같이 담아야 골고루. 되겠지만 네. 그 와중에서도 제일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APR이 될 것 같아요. APR 관련돼서도 뭐 수출입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아마존에서 이번에 프라임데이에서도 1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네.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영업이익까지도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챙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고 지금은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화장품주에 선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40%, 화장품주 피부 미용이 35%로 설정해 주셨고 바이오가 지금 25% 비중을 중점을 두고 계신데 앞서서 뭐 전력기기랑 화장품주는 그동안 주가가 상승을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가가 잘 가지는 못했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어제부터 어찌 보면은 그러한 유동성들이 공급이 되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이제 1등 주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찍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하반기 때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이제 하반기를 기대를 하면서 바이오 업종들에 대한 이제 비중을 좀 더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현 시점에서 비중을 조금 늘려나가 보자. 내 포트 안에 제약바이오가 없다면 지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 오늘 들고 오셨어요? 일단은 전력기기 관련돼서는 HD 현대일렉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효성중공업이 먼저 가기는 했죠. 효성중공업의 밸류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효성중공업보다는 조금 더 아랫단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시총은 좀 높을 수 있으나 HD 현대일렉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캐펙스나 공장 증설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부터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증가될 수 있을 만큼의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봤을 때는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영업이익률도 지금 20%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이따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네, 전력기기 안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을 탑픽으로 가지고 오셨고 그 밖에 어떤 종목도 주목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도 좀 좋기는 하지만 코스닥에서 봤을 때는 바이오 종목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이 좀 금리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양전을 하는 모습까지도 좀 보여줬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알테오젠 하나의 개별주라기보다는 바이오 종목의 전반적인 수급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좀 챙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잠깐 2차 전지도 좋지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2차 전지는 앞서서 전략이 실적에 중점이 되었다면 2차 전지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지금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낮춰진 상황인데 2차 전지 좋다고 보십니까? 2차 전지는 아무래도 매물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탄산리튬 가격을 좀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탄산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이제 기록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한 달 안쪽으로 해서 리튬 가격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코스피가 코스닥과 관련돼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못 간 가능성이 있고요. ADR이든 그 증시 지표를 봤을 때는 코스닥의 룸이 좀 더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먼저 순환매 사이클을 봤을 때는 바이오가 갔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도 좀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은 다음 타자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땐 2차 전지가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그 코스닥에서는 1등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은 한 번 더 크게 좀 튀었다가 조정받을 수 있는 국면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 포트폴리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내 포트 안에 현 시점에 어떤 종목을 넣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넣어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넣었다가 한 달 정도 후를 좀 까보면은 좀 더 좋은 수익률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신규로 지금 매수 접근을 한다면 한 달 동안 뭐 눈에 띄는 수익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진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떠오르는 섹터가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이 섹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여쭤보도록 할 텐데 앞서서 뭐 정책과 관련해서는 변동성에 유의하자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최근 들어서 네. 순환 매장세가 좀 많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좀 증시에 민감하신 분들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순환 매장세가 돌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것도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 조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추가적인 좀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봤을 땐 부재하다고 보고 있어서 접근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현금을 10% 남겨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나오면서 랩 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0%를 조선 쪽 부분을 좀 담고 왔다는 조선을 부분. 담으셨어요? 네, 이런 네. 부분들은 좀 더 한번 조선 쪽 부분을 체킹을 해보면 하반기 때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주도했던 조선주가 살짝 쉬어가는 타이밍을 맞춰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선주도 관심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구성해봤고요. 향후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민섭 DB증권 알파플러스 클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